표고 800m에서 살다 600m로 내려오니 그냥 이런 느낌이지. 한 800m 요쯤에서 살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약간 좀 내려왔어. 이렇게.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 얼마 만에 듣는 개명성, 개, 닭소리인가. 회를 친다라는 게 뭐예요? 날개지 푸덕푸덕푸덕 하는 게 회를 치는 거지. 회를 치며 새벽을 알려주는 숫닭의 울음소리가 가히 우렁차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첫 닭이 온다. 짜증나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5시에 울기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알 순 없다. 쟤는 왜 울까? 어쩌면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 2시간 늦게 깨우는 건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산골에서 오랜만에 듣게 된 닭 울음소리. 별거 없어. 이와 같이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이 장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날까? 나만 예민해서 일어나는 걸까? 닭 우는 소리는 자명종 소리에 비해서 자명종 소리에 비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고 훨씬 여유가 있어서 좋다. 그런가? 아이폰 알람 소리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사람의 소리로 만들어낸 소리, 인위적인 소리. 그럼 이렇게 할까? 자명종 시계소리 꼬불꼬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 꼬불꼬불, 닭 우는 소리 밑줄, 자연의 소리 밑줄. 이렇듯 다르다. 뭐 어쨌든 대조가 쓰여져 있음. 쓸 말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글의 종류 수필이거든요. 글쓰기 자신일 겁니다. 요즘 옹달샘을 기르러 가는 길에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울물을 들어가는 일보다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물 떠오는 게 기분이 더 좋대. 함부로 마시면 안 되죠. 기생충 걸리니까요. 가는 길에 솔가리가 부수부히 쌓여서 소나무 이파리 푹신한 그 감촉이 마치 카펫 위를 걷는 것 같다. 직유법을 써서 비유. 예전의 시골에서는 이 솔가리를 갈퀴로 긁어서 불쏘시개나 땔감으로 썼습니다. 실용적으로 활용했다. 장날이면 솔가리를 지게에 한 짐 지고 나와서 팔기도 했다. 나는 땔감보다 실용적인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맛이 더 좋아서 그대로 둔다. 그냥 솔가리, 자연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좋아요.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은 그 나무 아래서 사가 거름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순환 법칙입니다. 생명의 순환 법칙입니다. 생과 사의 소식도 바로 이러한 데 있을 것입니다. 생과 사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솔가리라고 하는 사소한 주변의 소재를 통해서. 수필의 특징이지. 이 샘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문득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가 연상이 됩니다. 산중에 사는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어머, 스님이 뭔가 좋아하고 그거를 가지려고. 사실은 욕심 부리는 거지. 방에 들어와 뒤미쳐 생각하고 병을 기울이니 다른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자연을 소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집에 와서 그것을 기울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저러한 욕심이라는 것은 허무한 겁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네. 욕심 버려. 다르게 보면 자연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지. 물을 기르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길어 담는다. 낭만적이야.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실까라고 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다. 길어 놓은 물보다 새로 기른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마침 둥근 달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낭만적이야. 하던 일을 마저 하다 뒤늦게 생각나서 길어온 샘물을 끓이려고 다로에 차 담는 화로에 차관 찬물 끓이는 그릇에 물병을 기울이니 이규보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길어온 달은 그새 어디로 새어나가고 없다. 아, 달을 가지려는 것은 허망한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샘물과 달과 차가 어울린 가을밤 산중의 그윽한 풍류다. 내가 이 옹달샘의 이름을 급월정, 미칠급, 달월, 우물정, 달에 닿은 우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로 집은 귀틀집이 방이 얼마나 크냐고 누가 묻기에 2평짜리 단칸방이라고 했다. 요즘은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지만 이 평의 기준은요, 이 단위가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키 150 정도 되는 사람이 대자로 뻗어서 누웠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 한 평이야. 그게 3.3m.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2평. 둘이 누우면 꽉 차. 셋 정도는 누울 수 있어. 이게 느낌이 오잖아. 조상님들 단위는. 이렇게. 또 뭐 있지? 조상님들 쓰는 단위가? 한치, 두치, 세치 할 때는 뭐 기록에 따라서는 다른데 요 손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 꺾이는 부분이 있죠. 요게 한치야. 근데 이게 대충 손가락 한 마디하고 비슷해. 그게 한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척이라고 하면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한척이야. 그러니까 보통 한 30cm. 중국의 한척은 한 25cm. 우리나라는 한 28에서 30cm. 무슨 말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평균 키가 중국 애들보다 컸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 보고 외놈 하는 거지. 외소할 외자잖아요. 저 조만한 게 칼 들고 다녀. 그래서 외놈이야? 외소하다라고 해서. 제일 낭만적인 단위는 리인 것 같아. 심리. 심리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속엔 시간도 있어요. 보부산이 짐을 지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1시간 가는 거리가 심리야. 그게 한 3.8k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몇 리예요? 한 30리요? 그러면 빨리 걸으면 3시간이구나. 너무 낭만적인 단위인 것 같다. 뭐 암튼 그렇다. 2평짜리 단칸방 좁은 거지. 그 방으로 드나드는 문지방 위에 한 폭 한자 너비의 선반이 내가 서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높이에 걸려 있다. 그냥 집이 작고 소박해요. 끝. 몇 권의 책과 옷을 담은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니게스의 통에 견준다면 궁궐인 셈이다. 디오니게네스, 얘 알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요쪽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디오니게소스에게 찾아가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줄게. 비켜, 햇볕 가리지 말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통에다 견준다면 내 작은 2평짜리 방은 궁궐인 셈이다. 나는 이 새로운 거처에서 더욱 단순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온화해지고 친절해지고 인정이 깊고자 노력할 것이다. 바로 요게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추구하는 삶의 모습.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6번만 같이 볼게요. A 동그라미 뭘까? A 동그라미. 옛 그리스 예철인 디오게네스의 통에 비춘다면 궁궐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 욕심이 없어요. 소박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2평짜리 단칸방을 궁궐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지. 요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네. 4번, 5번 문제 2개 푸시는데 딱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산문 속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면 변화를 줘서 다양한 방식 기억 들어가야 되겠네. 지우고 산골 생활하면서 얻은 지식 사실적 전달. 에헴, 내가 산에 있으면서 이러한 시 읽었거든, 알려줄게. 그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품을 소개해서 뭐 그렇다 칩시다. 글쓴이의 현학적 태도. 현학적 태도라는 건 어려운 말을 써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작중 상황에 어울리는 예시. 그렇죠. 글쓴이가 느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괜찮죠. 기억 리을 정답 3번. 기억. 아, 얼마 만에 듣는 닭 울음소리인가? 새벽 일찍 일어난 게 오랜만이다. 아니야. 말 그대로 닭 소리 들은 게 오랜만이야. 그래서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오케이. 일단 정치.